11시 수업은 6학년 1학기 과학 내용이고 페이지는 29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자, 아까 계속 반복됐지만 1단원은 늘 탐구 단원입니다. 자, 요 탐구에서 과정을 이 순서를 고려해서 순서 나열하는 문제를 좀 낼 수 있으니까 이 순서를 잘 볼게요. 그리고 각 순서에서 고려할 점들이 있는데 그 고려할 점들도 잘 찾을 수 있도록 눈으로 잘 읽읍시다. 자, 그 중에서 가설을 좀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가설이 뭡니까? 가설이 뭔지 물어봤을 때 그 뜻을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은데 쌤이 쉽게 정리를 한 가설은 예상되는 결과예요. 아직 실험하지 않았지만 내가 예상했을 때 이럴 것이다 라고 결과를 예상하는 게 가설이에요. 그 가설을 정한다. 그래서 가설 설정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 요거 잘 봐야 돼요. 예상되는 결과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가설이고 그런 예상되는 결과를 정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라고 하면 가설 설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하는 것이라는 서술어가 들어가는 거면 가설 설정이에요. 자, 그리고 실험을 할 때, 우리 실험을 하죠. 실험을 할 때 이 실험을 통해서 가설을 검증할 수 있어야 돼요. 검증은 우리 좀 평소에 많이 말하는 팩트 체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가설이 맞는지 틀린지 그거를 실험으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만약에 실험을 해봤는데 결과랑 가설이 다르면 어떻게 하죠? 결과를 가설에 맞게 조작하자. 이러면 안 돼요. 가설이랑 결과랑 다르면 가설을 수정해서 실험 계획을 세우고 실험하고 결과 분석하고 결론 내고 요거를 다시 하면 돼요. 가설을 수정해서 다시 과정을 반복하면 돼요. 요게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 2단원 지구와 달의 운동. 자, 정리를 하면은 지구는 자전도 하고 공전도 하는데 자전의 결과는 낮과 밤이 생긴다. 공전의 결과는 계절이 바뀌고 별자리가 그 계절마다 다르게 보인다. 요거 자전과 공전의 차이를 구분하는 거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체크합시다. 필기하고 자, 처음 지구의 자전. 혼자 돈다라고 해서 자전인데 자, 여러분 가끔 자전축이 뭔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가 자전축을 중심으로 자전한다는 건 알아. 근데 그 자전축의 정의를 모르더라고. 북극과 남극 있죠. 북극과 빨간색으로 쓸게요. 북극과 남극을 잇는 가상의 직선을 자전축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아까 계속 반복했지만 이 직선을 무엇이라고 하냐라고 했을 때 자전축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안 나와 있어, 막 만약에 안 나와 있고 지구의 북극과 남극을 이은 가상의 직선을 무엇이라 하는지 쓰시오. 뭐야? 나 이거 배운 적 없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전축이에요. 자, 그 자전은요, 자전축을 중심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서쪽에서 동쪽, 시계 반대 방향. 자, 시계는 이렇게 돌죠. 시계 반대는 이렇게 돕니다. 화면이 좀 느리네? 화면이 이렇게 느려. 어, 이게 시계 반대 방향이에요.
자, 시계 반대 방향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회전을 한다. 자, 우리 친구들, 나랑 친구랑 서로 마주보고 있었어. 친구는 가만히 있고 내가 오른쪽으로 한 칸 움직였어. 그럼 친구는 내 시야에서 왼쪽으로 움직인 것처럼 보인다. 이것처럼 태양은 가만히 있었지만 지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움직였으니까 태양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태양은 사실 가만히 있었는데 우리가 움직여 놓고 태양이 움직이네 라고 착각을 했다. 지금은 우리가 많은 증거로 인해서 지구가 자전한다라는 걸 알지만 옛날에는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라고 착각했던 시기가 있어요. 아주 옛날에. 하지만 팩트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 네,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는 건 자전이죠, 자전. 자기 혼자 막 이게 뱅글뱅글뱅글 돌고 있는 거. 자, 자전 때문에 낮과 밤이 생겨요. 태양의 위치가 바뀌어 보여요. 동쪽에서 남쪽 하늘을 지나 서쪽으로 진다. 동쪽에서 뜬다. 근데 이 동남서를 지나가는 건 태양뿐만이 아니라 달, 별 모두 동남서 방향으로 움직인다.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봤을 때 동쪽, 남쪽, 서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자, 하루 동안입니다. 하루 동안. 별이 하루 동안 위치가 바뀌는 거는 자전 때문에 별이 며칠 뒤에 위치가 바뀌었다. 몇 달 뒤에 위치가 바뀌었다. 이거는 공전 때문에. 요거 착각하면 안 되고. 자,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태양빛을 받는 부분은 낮이고 태양빛을 받지 못한 부분은 밤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지구가 자전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가 자전을 하지 않으면 낮과 밤이 없어져. 어떤 나라는 평생 낮이야. 평생 해가 떠 있어. 평생 더워. 어떤 나라는 그 반대편에 있는 나라는 평생 해가 뜨지 않는 밤일 거예요. 너무 불편하겠죠? 놀란 표정을 보내준 친구가 있는데, 대박. 낮과 밤이 이렇게 하루를 주기로 생기는 게 참 감사한 일이다. 지구가 자전을 하는 게 참 감사한 일이다. 자, 지구가 자전을 하는데 동시에 공전도 한다. 공전은 태양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1년에 한 바퀴씩.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1년에 한 바퀴씩. 자,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니까 계절에 따라서 계절도 바뀌고, 그리고 별자리도 항상 보이는 게 달라진다. 자, 별자리가 달라지는 이유. 별자리가 달라지는 이유. 자, 쌤이 지금 별을 그릴 거예요. 뭡니까? 초록색이 별이에요. 노란색으로 하면 잘 안 보여서 초록색으로 그릴게요. 자, 우리가 별을 보는 시간은 낮입니까? 밤입니까? 밤에 보죠. 이때가 밤이죠. 태양을 등지고 있을 때가 밤. 자, 우리가 밤인데 태양을 등질 때 보이는 별이 어디죠? 여기가 보이겠죠. 이 세 개의 별이 보이지만 이 뒤에 있는 이런 별들은 안 보이겠죠. 그래서 이쪽 별을 보다가 자, 지구가 1년에 한 바퀴씩 돌아서 자, 지구가 이번에 여기로 왔어. 자, 태양을 등질 때 밤에 볼 수 있는 별. 한 이 정도. 이 뒤에 있는 별 안 보여. 옛날에 봤던 이 별 안 보여. 지구의 위치에 따라서 보이는 별자리가 다르다.
태양이랑 같은 방향에 있는 애들은 낮에 태양빛이 너무 강해서 그 별이 안 보여요. 태양을 등질 때 보이는 별들만 관찰할 수 있다. 근데 그 지구가 1년을 주기로 이렇게 위치가 바뀌니까 그래서 계절마다 보이는 별자리가 달라진다. 자, 요거 이해하면 되고요. 자, 달의 모양, 변화 관찰하기 봅시다. 자, 초승달, 상윤달, 보름달, 하연달, 금음달. 자, 요거 이름 정도는 외웁시다. 순서와 이름 외웁시다. 보름달이 제일 동그랗게 꽉 채워진 달이죠. 그래서 옛날에 얼굴이 동그란 친구들한테 너 얼굴 보름달 같아. 이렇게 놀리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얼굴이 좀 동그란 편이어서 쌤의 별명이 보름달이었어요. 자, 보름달은 음력 15일에 뜨는데요. 여기서 음력이 뭐냐? 자, 여기 파란 글씨로 써져 있는 부분 볼게요. 달력이, 달력이 달을 기준으로 한 달력은 음력, 태양을 기준으로 한 달력은 양력이라고 해요. 우리나라는 옛날에 음력을 썼는데 달을 기준으로 달력을 만들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 전 세계가 전체적으로 양력을 쓰면서 우리나라도 양력으로 바꿨어요. 지금은 양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생일이 매년 똑같죠. 그런데 가끔 할머니나 할아버지 분들 중에서 옛날 기준, 음력 기준으로 생일을 지내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은 매년 생일이 달라지시죠. 그게 음력과 양력의 차이 때문이에요. 요거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봤고, 자, 보름달은 음력 15일. 자, 우리 한 달이 약 30일이죠. 요 살짝 내려가서 볼게요. 한 달이 약 30일인데 30일인 이유가 있어요.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위성이에요. 위성. 달은 위성. 지구 주위를 돌아요. 한 바퀴 도는 게 30일이 걸려요. 30일이 걸려요. 그래서 한 달이 30일인 거예요. 한 달이라고 하는 이유가 달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달이 한 바퀴 도는 게 30일. 그래서 한 달이 30일 정도입니다. 30일, 31일 뭐 이렇죠? 그리고 우리 1월, 2월, 3월 이러죠? 거기에서 말하는 월이 달월이라는 한자를 쓰는 거예요. 대박이죠? 몰랐죠? 한 달이 30일인 이유는 달이 한 바퀴 도는 게 30일이 걸리기 때문이다. 자, 이거 왜 얘기했냐? 자, 오늘 음력 15일이라 보름달이 떴어. 다음에 보름달을 보려면은 30일이 지나야 돼요. 그것처럼 자, 30일 안에서 음력 15일 딱 중간 됐을 때가 보름달. 그러면은 그 반절, 보름달의 반절이 상현달이죠. 상현달 얘는 음력 15일의 반절일 때 뜨는 거예요. 음력 7에서 8일 정도. 토승달은 음력 2, 3일 정도. 자, 요거는 디테일하게는 안 외워도 되는데 눈으로 보고 좀 구분은 지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적습니다. 하연달은 음력 22일 정도, 금음달은 음력 28, 뭐 29일 정도, 27, 28, 29이쯤.
요 정도. 자, 그리고 초승달, 금음달 위치 봅시다. 초승달은 오른쪽부터 차 있고, 자, 달은 오른쪽부터 점점 차오릅니다. 반절, 전체, 그리고 왼쪽으로 집니다. 반절, 얇아지고, 안 보이고. 그리고 다시 오른쪽부터 차오르고, 왼쪽으로 지고. 요거, 오른쪽부터 차 있는 거. 그래서 상현달이랑 하현달 봤을 때, 오른쪽으로 반원이면은 상현달. 왼쪽으로 반원이면 하얀달. 요거 모양, 위치, 방향, 요거 기억합시다. 달 모양이랑 이름을 문제로 낼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잘 체크를 합시다. 자, 그 다음 3단원 여러 가지 기체. 3단원 여러 가지 기체. 여러 가지 기체 단원에서는요, 기체 종류를 적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일단 대표적으로 산소랑 이산화탄소 두 가지가 있고요. 또 나머지는 이따가 추후에 설명할게요. 자, 먼저 산소는요, 색깔과 냄새가 없죠. 투명해요. 근데 산소를 구분할 수 있는 특징이 있어요. 바로 물질이 타게 만드는 거. 향불을 넣었을 때 활활 타오르게 만든다. 불난 집에 부채질한다라는 속담 있죠? 부채질을 하는 이유가 산소를 넣어주는 거예요. 자, 철이나 구리 같은 금속을 녹슬게 한다. 자, 녹슨다. 물질을 타게 한다. 이 두 가지 키워드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산소는 우리가 숨을 쉴 때 필요하죠. 그래서 뭐 잠수부 소방관들에게 필요하다.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이산화탄소 성질 한번 볼게요. 이산화탄소도 색깔이랑 냄새가 없어요. 하지만 특징이 있는데 물질이 타는 것을 막아요. 불을 끄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향불을 넣었을 때 불이 꺼지고, 이런 것 때문에 소화기로 이용됩니다. 소화기에 이산화탄소가 들어있어요. 또 석회수를 넣어서 흔들면은 뿌얘져요. 원래 석회수는 투명하거든요. 근데 뿌얘져요. 자, 산소랑 이산화탄소를 기체 발생 실험으로 만들기도 하는데 그 재료 요거 각각 두 개씩 필요한데 요거 외웁시다. 적어서 외워둡시다. 요거 헷갈리는 친구들 많더라고요. 요거 외웁시다. 산소는 이산화 망가니즈랑 묽은 과산화수소수 이 두 개가 필요하고요. 이산화탄소는 탄산수소 나트륨이랑 진한 식초. 자, 산성이면 되거든요. 진한 식초 없으면 묽은 염산도 괜찮아요. 자, 다 적었죠? 자, 이산화탄소는 불을 끄는 성질이 있으니까 소화기에 이용되고 탄산음료, 우리 마시는 콜라 사이다에 톡 쏘죠? 그게 바로 이산화탄소예요. 드라이 아이스를 만드는 데도 이용되고 이산화탄소를 얼리면 드라이 아이스가 돼요. 구명조끼에도 쓰인다. 이산화탄소가 좀 활용하는 용도가 많아서 이거 좀 볼게요. 자, 산소, 이산화탄소 말고
다른 기체들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질소는 과자 포장에 쓰이고 수소는 천연가스로 버스 같은 대중교통에 쓰이고 헬륨은 풍선, 풍선이 위에 막 뜨게 돼요. 그래서 놀이공원 가면은 핑크퐁 풍선 같은 거 빵빵하게 팔잖아요. 비싸게. 5,000원, 8,000원. 쌤이 어렸을 때 놀이공원 가서 그 헬륨 풍선 비싼 거 쫄라가지고 부모님께서 사주셨거든요. 근데 요거를 놓쳤더니 저기 하늘 위로 날아가가지고 혼났어요. 그런 기억이 있는데 우리가 입으로 부는 풍선은 바닥으로 가라앉는데 헬륨 풍선은 저기 위로 떠요. 참 특이하죠? 그리고 헬륨 풍선, 헬륨 가스 마시면 목소리가 이렇게 약간 특이하게 되죠. 목소리가 되게 특이해져요. 네온은 네온 사인이라는 조명에 쓰이는데 이 네온 기체에 뭐 이게 빛을 넣으면은 색깔이 예뻐져요. 핑크색도 되고 보라색도 되고 노란색도 되고 그래서 조명에 많이 쓰입니다. 요 네 가지 정도는 추가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 네 가지는 좀 많이 나오는 애들이라서 이렇게 추가한 거고요. 자, 이제 기체 부피 부분 들어갈 건데 자, 요거는 여기에서 한 번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빨간색 글씨 부분을 보면 돼요. 기체의 부피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압력과 온도. 요 두 가지가 있어요. 압력은 기체의 부피를 누를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서연이를 선생님이 꾹 누르면 서연이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작아지겠죠? 압력이 세지면 기체의 부피는 작아져요. 누르니까 작아지죠. 음. 하지만 그 누르는 힘이 약해지면 선생님이 서연이를 세게 누르다가 좀 약하게 풀어줬어요. 그럼 서연이가 다시 커지겠죠. 기체의 부피는 압력이 낮아지면 기체의 부피는 커져요. 자, 온도는요. 우리 추운 곳 가면 어떻게 되죠? 아, 추워. 쪼그라들죠? 기체 부피도 같습니다. 온도가 낮아지면 기체도 작아져요. 부피가 줄어들어요. 반대로 온도가 따뜻해지면, 높아지면 부피도 커집니다. 요 온도, 압력, 요거 원인, 이 원리는 이 부피가 커지고 작아지고 원리는 중학교 가면 자세히 배울 거니까 요거는 이렇게 네 가지 암기하는 방식으로 우리 배우고요. 중학교 때 자세히 원리를 배워봅시다. 자, 공기는 우리 이 공기 있죠? 지금 이 방에도 우리 눈앞에도 공기가 있는데 투명해서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이 공기는 정말 많은 기체가 섞여 있어요. 그중 대부분 78%가 질소고 21%가 산소예요. 벌써 질소랑 산소 섞으면 99%거든요? 벌써 거의 다인데 나머지 1% 속에 이산화탄소도 있고 수소도 있고 다양하게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질소. 질소가 제일 많고 그 다음 산소. 질소가 제일 많고 그 다음 산소. 요거 정도만 눈으로 봅시다. 자, 우리 이 기체 부피에 영향 주는 요인이 압력과 온도 두 가지 있다 했죠. 자, 문제가 나올 때요. 기체의 부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압력 때문인지 온도 때문인지 구분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거 압력인지 온도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당연히 따뜻하고 차갑고 이런 얘기가 나면 온도겠죠. 어. 그리고 압력은 보통 자, 여기 위에 5번 항목을 보면요. 압력은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 잠수. 우리가 땅에 있을 때랑 저기 바다 깊은 곳에 있을 때랑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 땅에 있을 때도 공기가 우리를 누르지만 저기 바다 깊은 곳으로 가면은 물이 우리를 아주 강하게 눌러요. 물의 무게가 정말 세요. 압력이 세요. 바닷속은 압력이 세요. 자, 압력이 세면 부피가 어떻죠? 기체의 부피가? 좀 왼쪽으로 옮길게요. 기체의 부피가 작죠. 자, 그림을 그려볼게요. 바닷속에서 잠수부가 있는데 숨을 불었대요. 공기 방울이 생겨요. 근데 이 바닷속 깊은 곳에는 바닷물이 너무 세게 누르고 있으니까 공기방울이 작고 위로 올라갈수록 물이 점점 적어지니까 물이 누르는 힘이 적어지니까 점점 공기방울이 커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수영장 가서 방구 끼면은 공기방울이 뽀글뽀글 올라오죠. 방구를 몰래 낄 수가 없어요. 수영장 가가지고. 근데 그 방구가 이 수영장 물 속에 있을 때보다 물에서 좀 이 표면으로 올 때가 더 커지는 거예요. 왜? 물이 누르는 압력이 점점 위로 갈수록 압력이 약해지니까 부피는 점점 더 커질 수 있는 거예요. 기체의 부피는. 자, 이것도 그렇고 같은 이유로 페트병도 바닷속 깊이 들어가면은 바닷물이 점점 세게 누르니까 페트병이 찌그러진다. 자, 요거 한번 보자. 요거 한번 볼게요. 여기서 땅이 있고 바닷물이 있고 산이 있어요. 높은 산이 있어요. 자, 우리 사람이 있는데 페트병을 마개를 닫아서 저기 바다 아래로 내려갈 거예요. 여기 내려갔어요. 물이 누르죠. 압력이 세죠. 그러면은 병은 찌그러져요. 이게 화면이 조금 느리게 따라오더라고요. 찌그러져요. 자, 이 사람이 다시 땅 위로 올라와서 저기 높은 산에 가면 어떻게 되냐? 자, 저기 높은 산에 가면 공기가 적어요. 그래서 공기가 누르는 힘이 약해. 그래서 병이 빵빵해져요. 요거를 잘 기억을 합시다. 요거 하나만 봐도 우리 압력과 기체의 부피 관계 완전 마스터할 수 있다. 이렇게 쓸게요. 찌그러진다. 부푼다. 부풀어 오른다. 부.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자, 요거 이제 넘어가고 이제 식물의 구조와 기능입니다. 자, 식물의 구조와 기능. 자, 식물의 구조와 기능 단원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세포예요, 세포. 세포 안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데 핵도 있고 세포막이 두르고 있고 세포벽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런 차이가 있어요. 자, 핵이 있고 자, 여기는 식물 세포고 여기는 동물 세포입니다. 핵이 있고 핵이 아주 중요해요. 핵은 우리 유전 정보도 갖고 있고 그리고 뭐 많은 것들을 조절하는 역할을 해요. 핵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핵심이라고 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걸 핵심이다라고 말하잖아요. 이 핵이랑 같은 의미예요. 정말 중요해요, 핵. 근데 그거를 포장을 해줘요, 예쁘게. 이게 세포막. 겉에 포장해주는 게 세포막. 자, 우리 친구들 갖고 싶은 거 뭐 있어요? 닌텐도 스위치 2? 닌텐도 스위치 2를 선물할 거예요. 자, 너무 중요하죠? 겉에 포장할 거예요. 세포막. 핵, 핵이 닌텐도 스위치 2예요. 겉에 예쁘게 포장할 거예요. 선물 포장. 자, 포장했는데, 자, 요 닌텐도 스위치 2, 이거 화면 액정 금가면 안 되잖아요. 너무 중요해서 여기에 한 번 더 박스 포장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세포벽. 겉에 더 있는 게 세포벽. 자, 실제로는 세포벽이 이렇게 엄청 크지는 않고 세포막 밖에 바로 이렇게 붙어 있어요. 실제로는 좀 자, 초록색으로 표현해 볼게요. 실제로는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이 세포벽이 굉장히 단단하거든요. 단단. 아주 단단해가지고 그래서 이 동물 세포는 세포벽은 없어요. 그래서 동물 세포를 관찰을 해보면 둥글둥글 둥글둥글 이렇게 생겼고 둥글둥글 뭔가 모양이 막 지 맘대로 생겨 있고 식물은 아주 이렇게 또박또박 각져 있어요. 이게 세포벽 때문이에요. 단단한 세포벽은 식물 세포에만 있습니다. 요거 차이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세포벽은 충분히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문제에서 세포벽 잘 보고 갑시다. 자, 그 다음에 식물의 구조, 기능, 여기에서 뿌리, 줄기, 잎, 꽃을 배울 건데, 요거 네 가지를 좀 뒤에는 빈 공간이 없어서 여기 앞에다 적었거든요. 자, 여기 네 가지 요거 좀 정리를 해봅시다. 뿌리의 역할, 줄기의 역할, 잎과 꽃의 역할을 좀 간단하게 쌤이 써봤어요. 정리를 해봤어요. 뿌리는 먼저 물을 흡수하죠. 뭘 흡수하겠어요? 물을 흡수하죠. 양분을 저장하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의 두 발처럼 흙 위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지지해줘요. 줄기는 뿌리에서 흡수한 물을 이동하는 통로예요. 이동시키는 통로예요. 줄기에서도 양분을 저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줄기는 식물이 똑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지지해줘요. 세 가지 역할. 잎은 가장 중요해요. 광합성을 해요. 광합성은 빛을 받아서 양분을 만드는 걸 광합성이라고 하죠. 자, 꽃은 생식, 생식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생식은 자손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리고 이 꽃가루를 만나는 거를 수분이라고 하는데 이따가 설명할 거예요. 수분을 하고 나서 열매를 만드는 역할도 꽃이 입니다. 수분을 하게 되면 열매가 생겨요. 자, 요거 이제 넘어가서 자, 뿌리를 한번 자세히 봅시다. 자, 뿌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굵고 곧은 뿌리에 가는 뿌리들이 나는 거. 굵기가 비슷한 게 수염처럼 난 거. 요거 구분하는 문제 있어요. 예시 같은 거 잘 봅시다.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뿌리의 종류가. 바로 양분을 저장하는 뿌리. 빨간색으로 표현할게요. 양분을 저장. 이게 양분을 저장하면서 뿌리가 점점 막 커지는 거예요. 점점 뿌리가 뚱뚱해지더니 어느 순간 당근, 고구마처럼 빵빵해져가지고 얘네들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애들이 됩니다. 자, 여러분. 고추, 민들레, 파, 강아지풀, 무, 당근, 고구마. 뿌리 생김새 다르죠? 하지만 모두 뿌리털 나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뿌리털이 그 수염처럼 난 뿌리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뿌리털은 모든 뿌리에 나 있어요. 그 뿌리털의 역할도 중요해요, 여러분. 물을 더 잘 흡수할 수 있도록. 자, 만약에 자, 파란색으로 그려볼게요. 뿌리가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생긴 거와, 자, 뿌리가 이렇게 생긴 거와, 뿌리가 여기 안에 털이 막 더 나 있어서 이렇게 생긴 것 중에 뭐가 더 흡수가 잘 될까요? 털이 더 많으면은 그만큼 더 잘 흡수할 수 있어요. 물이 더 많이 이렇게 만나니까 더 잘 흡수할 수 있어요. 뿌리털은 물을 더 잘 흡수할 수 있도록 한다. 솜털처럼 뿌리털이 나 있다. 자, 그리고 줄기는요, 종류가 또 여러 가지예요, 생김새가. 먼저, 보든 줄기. 기는 줄기, 감는 줄기, 양분 저장. 고든 줄기는 이렇게 딱 곧게 생겼어요. 기는 줄기는 땅 위를 이렇게 기어다녀요. 감는 줄기는 어떤 식물이나 어떤 물체를 이렇게 감으면서 위로 올라가요. 양분 저장은 이렇게 두꺼워요. 뚱뚱해져 있어요. 아까 뿌리에 양분 저장되는 것처럼. 자, 근데 이 예시를 한번 봅시다. 자, 요거 잘 봅시다. 자, 무, 고구마, 당근은 뿌리가 양분을 저장하면서 뚱뚱해진 거고, 감자와 토라는 줄기가 뚱뚱해진 거예요. 뿌리 식물, 줄기 식물 요거 잘 구분해야 됩니다. 가끔 고구마랑 감자가 비슷해가지고 우리 많이 먹잖아요. 비슷해서 고구마랑 감자를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고구마는 뿌리, 감자는 줄기. 달라요. 자, 넘어갑시다. 자, 잎은 광합성을 한다 했죠? 광합성을 하게 되면 녹말을 만든다. 광합성, 이게 빛이에요, 빛. 빛광이라는 한자를 쓴 거예요. 빛이 있어야 광합성을 하죠. 빛이 없으면 광합성을 못 해요. 그럼 녹말도 못 만들겠죠. 요거를 잘 체크를 하고, 자, 잎은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아까 녹말 만든다 했죠. 근데 이 녹말이 쌤이 이거 좀 표기를 잘못했는데 여기에 이렇게 해야 돼요. 여기. 녹말은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이랑 만났을 때 청람색이 돼요. 그래서 요거 이용한 뭐 실험 관련된 문제에 나올 수 있어요. 그냥 눈으로 보면 될 것 같고, 요 용액 이름 써라. 용액 이름 써라. 이런 문제는 나올 확률은 좀 적어요. 그냥 이렇게 만나면 색이 청람색이 된다. 요거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광합성은 주로 입힌 거지 무조건 잎에서만 할 수 있다는 아니에요. 주로 잎에서라는 거 보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것도 너무 중요해요. 아, 이게 중요한 게 많아. 6학년 1학기는 내용이 좀 많아요. 증산작용. 증산작용. 자, 증산작용의 뜻, 역할.
이거 잘 봐야 돼. 잎에 도달한 물이 기공, 기체 구멍이거든요. 기체 구멍. 기체 구멍으로 밖으로 빠져나간다. 이게 증산작용. 근데 이 물이 수증기 형태로 나가는데, 자, 우리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잎이 있고, 뭐 꽃이 이렇게 있겠죠? 잎에서, 잎에서 물이 나가죠. 자, 만약에 증산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물이 들어왔어요. 근데 잎 밖으로 물이 빠져나가지 않으니까 그냥 여기에서 이 물이 그냥 맴돌아요. 밖으로, 밖으로 나가니까 계속 밑에서 끌어올릴 수 있는 거예요. 증산작용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땀 났을 때 땀이 마르면서 시원해지는 것처럼 물을 바깥으로 보내주면서 식물의 온도를 조절한다. 식물을 좀 시원하게 만들어준다. 자, 마지막으로, 식물에서 마지막으로 꽃인데요. 자, 꽃에는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암술, 수술, 꽃잎, 꽃받침. 이거 역할은 눈으로 보시고요. 이 중에서 볼 것은 수술에서 꽃가루가 나와요. 수술에서 꽃가루를 만들어서 꽃가루가 나와요. 그 꽃가루가 암술에 딱 들어와서 씨가 되는 거예요. 이 들어오는 과정을 꽃가루 바지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씨가 그러니까 꽃가루가 암술에 딱 닿는 게 꽃가루 바지. 수분이라는 말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름이 두 개예요. 꽃가루 바지라고 써도 되고, 수분이라고 써도 되고. 자, 식물이 스스로 꽃가루 바지를 못하니까 바람도 필요하고 아니면 물에 사는 식물은 물이 이렇게 흐르면서 꽃가루가 움직여지기도 하고 곤충이나 새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자, 씨가 자라면서 꽃가루 바지가 돼서 암술 속에서 씨가 생겨요. 이 씨가 자라면서 열매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4단원이고요. 자, 5단원은 좀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 볼록 렌즈는 가장자리에서는 꺾이는데 가운데에선 안 꺾여요. 볼록 렌즈는 가운데가 뚱뚱하죠? 가운데에선 안 꺾이고 가장자리에서만 꺾입니다. 근데 이 꺾이는 곳이 바로 경계에서 꺾인다. 자, 빛이 다른 두물질 경계에서 꺾이는 것을 뭐라 하는가? 빛의 굴절이다. 빛의 굴절이다.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요. 용어 적기. 그리고 굴절의 예시가 뭔지도 알아야 돼요. 그 예시를 어떻게 아냐? 경계. 요거가 꽤나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자, 그 다음. 자, 프리즘. 프리즘은요, 투명한 플라스틱 유리로 만들어진 삼각기둥 모양의 도구인데요. 이 프리즘에 햇빛을 비춰보면은 여러 빛깔로 이렇게 쫙 퍼지죠. 그게 바로 무지개색이었죠. 그걸 보고 알 수 있는 게, 아, 햇빛은 우리가 봤을 때 그냥 하얀색인 줄 알았지만, 흰 빛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빨간색도 있고, 주황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굉장한 다양한 빛깔로 이루어져 있구나. 이것을 알 수 있다. 쭉 넘어가서 자, 볼록 렌즈는 가까이 있을 땐 실제보다 크게 보여요. 그래서 볼록 렌즈를 확대할 때 사용할 수 있어요. 그 예시가 바로 현미경, 망원경, 쌍안경, 사진기, 휴대전화 사진기 이런 것들 확대할 수 있는 거, 작은 것을 크게 보게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볼록 렌즈를 썼기 때문에 확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근데 볼록 렌즈가 멀어지면 작게 보이고 상하좌우가 바뀌어 보여요. 요거를 잘 파악합시다. 요것 때문에 간이 사진기가 이런 특징을 가집니다. 자, 눈으로 보시고요. 쭉 넘어가서 현미경. 현미경에는 볼록 렌즈가 두 개 있어요. 하나는 대물 렌즈, 하나는 저발 렌즈. 자, 맨 처음 확대하는 거는 대물 렌즈. 맨 처음 물건에 빛을 모아서 우리가 볼 물체에 빛을 모아서 확대하는 게 대물 렌즈. 한 번 더 크게 확대해 주는 게 저발 렌즈. 저발 렌즈의 이름이 안구를 우리 이 눈을 접촉한다, 눈을 댄다라고 해서 눈 대는 곳이라고 해서 저발 렌즈. 이름이 저발 렌즈예요. 자, 이것도 용어 적거나 렌즈 이름으로 문제 낼 수 있거든요. 자, 요거, 요거 마지막 거 한번 잘 보고 이제 문제 한 두 개 정도만 풀고 우리 오늘 마무리합시다. 자, 먼저 537번 한번 봅시다. 페이지 109쪽이고요. 537번 한번 봅시다. 자, 지구의 자전으로 인해 나타나는 것은 바로 낮과 밤이 생기는 니은이죠. 자, 기억. 하루 동안 태양과 달의 위치가 달라진다. 오, 하루 동안 달라지는 거. 그리고 기억도 맞네요. 하루 동안 바뀌어진다. 달라진다. 기억력. 자, 그리고 디귿은 공점 때문에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자, 쭉 넘어가서 자, 110페이지 543번과 552번 볼게요. 자, 이산화망가니즈랑 묽은 과산화수소수를 만나게 하면 어떤 기체가 발생하죠? 자, 요거는 암기하면 바로 풀 수 있는 문제. 요거는 바로 산소입니다. 자, 552번. 기체의 부피는 온도가 뭐 하면 커진대요? 온도가 높아지면 커지고, 온도가 낮아지면 작아진다. 자, 과학 문제는 우리가 암기만 하면은 풀 수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죠? 자, 그 다음 571번. 몇 페이지죠? 111페이지에서 571번 한번 봅시다. 자, 요거 풀 시간 잠깐 몇 초 드릴게요. 네, 현미경에서 가장 먼저 확대하는 게 대물 렌즈라고 했고, 그 다음 그거를 더 크게 보이게 한 번 더, 두 번째로 확대하는 게 접안 렌즈라고 했어요. 눈을 댄다라고 해서 접안 렌즈. 일단 오늘 이렇게 조금만 문제 풀어봤고, 나머지 문제들은 우리 친구들 직접 풀어가지고, 어, 채점해보면 됩니다. 자, 우리 친구들 문제 풀다가 질문 생기는 거, 그거는
엠스트 통해서 질문하면 되는데요. 번호 남기면 010-6790-7110 여기로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질문 남기면 됩니다. 아니면 카카오톡에 엠스트 검색해서 질문 남기면 됩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선생님도 고생하셨고, 우리 친구들도 수고 많았습니다. 자, 질문은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010-6790-7110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 오늘 수업 자료 영상은 엠스트학원 홈페이지에 내일부터, 내일 사회 수업도 있으니까 끝나고 나서 같이 올라갈 거고, 그리고 15일 동안 여러분들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 다시 또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도 수고하셨습니다.